개장하고 9시 반 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조선주 바로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지금까지와 좀 달라져야 할까요? 투자 전략이? 달라질 이유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너무 이제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소외됐어요, 조선이.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이런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조선주 이제 끝이냐? 네. 너무 재미가 없다. 안 간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또 미국과 조선업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 더 우선 협상자로 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조선업에 대해서는 LNG 선박 아니면 유조선, 컨테이너선, 대형 특수 선박 내지는 노후 선박 30년 지난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 구간 들어가니까 먹거리 자체 2년, 3년 동안은 수주 건수 문제 없다. 계속해서 덕후 꽉꽉 채운다. 이건 유지 중입니다. 유지 중인데 지금 이제 6월 달 넘어가고 이제 3분기로 넘어가는데 7월 달에 이제 조선업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황 내에서 가장 중요했었고 하나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게 미국 시장 진출이지 않았습니까? 미국 네. 시장. 자, 이거는 HD그룹주나 뭐 아니면은 삼성중공업과 같이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조선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장된 시장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새로 시작을 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뭐가 있냐? 어제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7월 달,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미 방산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군과 협상이 있을 거란 얘기죠. 지금 현재 미군의 2025년도 방위비가 제가 기억하는 걸로 8,900억 달러 가량 되거든요. 네. 하나 기준으로 바꾸면 이게 얼마냐면 1,170조 원 가량 돼요. 1,170조 원이요? 그렇죠.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여기서 그 해군 비용이 몇 퍼센트냐? 40%입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해군한테 필요한 거 뭐예요? 사실상 배, 함정, 무기, 끝. 함정이면 끝나잖아요. 함정 내 어차피 무기 다 붙어 날려오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협상이 이번에 7월 달에 나온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도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최초로 더 늘리겠다. 네. 지금 현재 유럽 나토 같은 경우에도 GDP 방위비 대비해서 5% 늘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LNG 컨테이너 이쪽도 아직도 좋지만 네. 이제 함정과 관련된 기대감을 이제 주가에서 내지는 실적 그리고 직접적인 계약 체결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7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목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당연스럽게 하나그룹주 보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이요. 자, 하나오션 블록딜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오르면 눌리고 계속 반복 중입니다. 하지만 이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는 그대로 유지 중이에요. 당장에 이 조선주들이 최근에 빠진 모습들을 보시면은 증시 지수가 눌릴 때 그때 같이 눌렸어요. 그러니까 지수 하락 압박성에 이제 같이 시총 상위 내에 있다는 포지션 때문에 같이 눌린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기회 자체는 좋다. 이제 앞으로 7월 달에 다가오고 하나오션 그룹주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엔진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그대로 아직도 블록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블록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멸 시효가 거의 7월에서 9월 사이예요. 3분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은 넘어갈 확률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블록딜과 같은 여러분들께서 우려감이 높은 이슈가 있음에도 주가가 이탈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얼마나 더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겠어요.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오션 블록딜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여타 종목 하나 시스템 기존의 하나 시스템이 좀 상승분 나갈 때 가장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네.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가 내에서 지수가 눌릴 때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평선 자리 내지는 급등 나왔었던 매물대 자리인 55,000원 근사치값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리면 기회다라는 점. 오션 부담스럽다. 그럼 시스템 그리고 엔진까지로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제 그 해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 HD 현대그룹주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 현대그룹주요. 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내놨는데 얼마로 상향을 시켰냐면은 네. 지금 현재가 43만 원이죠. 네. 목표가 상향 얼마냐? 여기 지금 나오지도 않는 6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조선은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조선이라는 우리 여자친구는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아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렸을 뿐이군요. 그렇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다시 시세를 분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물론 무방합니다. 당장에 조선주가 보유하고 있는 악재 없어요. 약간의 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당장에 정세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가 그냥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네. 우리나라는 항상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실리 외교를 지금 표방하고 있어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반대쪽에서 또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거리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심도를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좀 어느 정도 이런 정세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60만 원 그리고 HD 현대미포입니다. HD 현대미포요. 두 가지 종목이 이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미포가 현대중공업 내지는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아직 상승치가 덜 나왔어요. 키 맞추기가 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편안하다는 점. 현대미포는 오늘 장 내에서도 4%가량 좋은 상승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군함 쪽으로 하나 넘어가면 예외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이요. HJ중공업입니다. 네. HJ중공업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탈 없이 계속 박스권 유지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당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군함과 관련된 이슈 나올 때 항상 움직였었던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전반적인 종목들까지 모두 토파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7월이라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LNG에 더해서 군함이라는 기대감까지 겹쳐질 수 있는 시점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종목 상담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보겠습니다. 쿠키냥님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고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해체 승인 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었어요. 오늘 원전 해체주는 좀 잘 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처럼 힘을 좀 써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부터 좀 많이 다뤄왔었고 네. 5만 원 넘어가는 수준부터는 저는 일단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최대 목표가는 10만 원 넘어가는 게 제 최고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원하는 거는 좀 눌렸다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비교해드렸던 게 있어요. 에코프로. 그렇죠. 이 네. 종목은 지금 에코프로다.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실 때 사실 재료성 같은 경우에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기대감 차이는 유럽 수주 건수 더 나오나요? 미국의 수주 건수 더 나오나요?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런 현재 상황에서 많이 들으셨던 게 개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뉴스가 똑같았었던 게 누구였다? 에코프로였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이 상승분이 터져 나왔었을 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났어요. 공매도가 많았다. 에코프로 과거로 돌아갑시다. 네. 네. 이때 23년도 1월부터 5월 이때도 보시면은 5월까지 상승분이 나왔죠. 여기부터 5월 이후 구간이 공매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시장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개인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를 놓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공매도가 지금 경매도 비중이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이탈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오신 분들께서는 더 끌고 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는 방법은 잠깐 한눈을 돌려놓는다. 두 번째, 돌려놓다가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눌렸을 때 사는 것보다 눌렸는데 돌파 나온다. 돌파 나오는 시점이 바로 그럼 쇼커버링 제대로 터지는 구간이거든요. 최근에는 일자별, 지수별 강세로 인해서 단기 쇼커버링 형태가 나왔지만 네. 대비율이나 공매도 현재 비율로 따졌었을 때는 비율 안 줄었어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링이 터지면은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막 하면서 쏘는 구간이 나오는 이거 에코프로 차트예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점 차이입니다. 눌렸을 때 5만 원 오면 나는 산다라는 관점, 내지는 눌렸다가 돌파 나올 때 나는 돌파 나올 때 산다라는 관점. 당장의 원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다시피 AI 하드웨어보다는 이제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통한 이 포인트가 가장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5만 원 이하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고가에 있으신 분들만 좀 주의하자. 저는 당장에 날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좀 바꾸면은 안 될 것 같네요. 좀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좀 단기 눌림 이후에 돌파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눌려 있을 때 혹은 돌파 매매가 나올 때 그 자리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츠로테크 먼저 진입해 놨었거든요. 6월 5일에 매수를 했었고 목표가 10,000원 달성했습니다. 수익률은 40% 넘어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츠로테크, 우진 엔텍, 우진,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원전주들 담으시죠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이 해당 종목들이에요. 네. 지금 원전 해체 쪽으로 갑니다. 원전 해체 시장도 12년 동안 먹거리예요. 12년. 길어요. 긴 먹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산업 내에서 좀 회복세가 터져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응법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가격 조정만 안 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관없이 버틸 수는 있어요. 밑에 종목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가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 변동성 좋은 뉴스 있다? 그러면 올려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00원을 좀 넘어선 상황이에요. 단기적인 매물대까지는 아직 12,000원 구간대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 하루 이틀, 6월 말일 정도까지 조금만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주, 네,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산업이고 밑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눌린 구간 나오면은 원전주들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월 말까지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비트로테크 리뷰 만나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들어가 볼 종목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코너 자주 보신 분들께서는 저보고 북북거리시던데 네. 대북주도 대북주. 오늘 좋죠. 대북주랑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책주 북극항로. 맞아요. 이쪽이 네. 최근에 또 시세를 붙였기 때문에 시세 붙인 쪽으로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가장 변동성 좋았었던 대장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 4,97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KCTC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오기 전까지 마이너스 4%였는데 빠르게. 뉴스가 제가 지금 앉아있는 동안 뉴스가 뭐가 뜬 것 같아요. 자, 이게 북극항로 개척 쪽 꼭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최초의 북극항로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제가 해운주를 먼저 짚어드렸었죠. 네. 근데 해운주 HM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프로그램 매도나 수급적인 관리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추세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버텨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최고수의 HMM이다 라면서 버틴 건데, 해운주들이 당장의 전쟁 종식과 관련된 종전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이 단기적인 참여자들의 마인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TC, 동방 이런 쪽으로 지금 해당 섹터가 좀 넘어갔는데 자, 이걸 왜 봐야 되냐? 뭐 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북극항로 개척 TF팀이 출범을 했고 네. 정부에서도 부산 이전 12월 내로 빠르게 서둘러라.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요. 네. 이 북극항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쇠빙선 구매 방금 전에 전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조선과 관련된 관심도 나왔었죠. 네. 알래스카 북극항로 앞으로 7월입니다. 알래스카와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7월 달을 조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KCT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세 붙이기 재료성으로 시세 붙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고가 넘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6,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4,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KCTC 들어갑니다. 목표가 6,100원 설정했는데요. 지금 현 구간 5,020원 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상승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